자, 똑똑한 찬영이 등차 수열이 뭐였죠? 등차 수열은 차이가 같을 등 차이차라고 해서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보고 등차 수열이라고 했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3, 5, 7, 9 점점점 얘는 계속 차이가 2였던 숫자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3, 10, 17, 24 점점점 하면은 차이가 7인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고수가 되었으니까 등차 수열이 아닌 등 비수열을 공부할 겁니다. 목소리 큰 찬영아, 등 비수열은 어떤 수열일까요? 비율은 뭐예요? rate. 그래서 곱해지는 거. 예를 들면은 3이라고 생각하면은 6. 3이 더해졌나? 아니야. 2가 곱해져서 12, 24, 48, 96 점점점 만들어지는 이런 수를 보고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됐죠? 또는 이런 거 3,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4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3 플러스 16분의 3 마이너스 32분의 3 점점점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씩 곱해지는 거잖아. 이런 것도 일정하게 곱해지는 거니까 등비수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들에 대한 성분에 우리가 읽어보면은 등차 수열이랑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있는 항,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계속 곱해지는 비율, rate 이거를 공통된 비율이라고 해서 R이라고 쓸 겁니다. 얘가 첫째 항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R을 보고 공통된 비율 공비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찬영 이거 봐봐요. 자, 첫 번째 항은 몇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A가 3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몇씩 곱해지는 거예요? 2씩 곱해지니까 공비가 2이다 라는 수열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윤이 첫째 항이 몇이에요? A가 그래서 3이다 라고 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계속 몇씩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공통된 비율 rate 그래서 R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우리 이렇게까지 저번 시간에 했었고 다른 거 했었던 게 뭐였냐? 일반 항을 만들어 냈었잖아요. 오케이? 얘가 첫째 항 A1, 얘가 둘째 항 A2, 얘가 셋째 항 A3 점점점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n번째 항 AN은 어떻게 표시하냐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공식을 알려드리면은 자, 슬 연습이 될 겁니다. 첫째 항은 그냥 A라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 항은 공비가 하나 곱해진 거니까 AR로 표현을 하고 세 번째는 A에서 R 하나 곱해진 거니까 AR의 제곱으로 표현하고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으로 표현하고 라는 게 익숙해졌다면은 n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n제곱 얘가 일반 항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일반 항으로 나타내어 보면은 3 곱하기 2의 n-1제곱이구나 라고 표현하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제곱이구나 여기다가 적당한 만약에 10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10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고 1000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여기다가 1000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안 된 거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몇 가지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로 이 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얘가 27이고 그 다음에 A3 정도, A4 정도를 했는데 얘가 8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AN이 몇인지를 구하고 대충 A7이 몇인지도 좀 더럽지만 구해 보려고 해요. 오케이? 자, 성분화로 초반에는 성분화로 한번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첫째 항이니까 그냥 A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지우 세 번째 항이니까 얘는 뭐로 표시하면 돼요? A, R의 세제곱이다 표시하면 되겠지? 그럼 얘를 적당히 나눠가지고 R이 몇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아래에서 위로 나눠버리면은 R의 세제곱이 8 나누기 27이 되어가지고 27분의 8이구나. 따라서 R의 값이 3분의 2이구나 라는 걸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첫째 항은 27이라는 거 구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찾아라 라고 생각하면 일반항은 27 곱하기 R 3분의 2의 n-1제곱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맞나? 1 집어넣으면은 얘가 0제곱이 되면서 27 만들어진 거 맞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은 얘 세제곱이 되면서 8 만들어지는 거 맞고. 됐죠? 그러면 내가 문제에서는 7번째 항을 물어봤기 때문에 27 곱하기 3분의 2에 7 빼기 1, 6제곱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3의 세제곱, 3의 6제곱 약분이 돼서 분모가 27이 될 것이고, 분자는 2의 6제곱이니까 64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흐름은 저번 시간이랑 똑같이 내가 구조를 짜놨어요. 어렵지 않다는 걸 알려주려고. 점프 뒤에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은 등차 수열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성분을 하나하나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지 않고 몇 번씩 점프 해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A 3이 7이고, 그 다음 A 7이 세로로 쓸게요. A 7이 21이라고 했었을 때 A 15가 몇이냐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다고 해봐요. 오케이? 됐죠? 자, 정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성분화 시켜가지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면 된단 말이야. 무슨 소리냐? 자, 얘는 세 번째 항이니까 AR의 제곱이 7이구나. 7번째 항이니까 AR의 6제곱이 21이구나. 아래서 위로 나눠버리면은 R의 4제곱이 3이구나 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R의 4제곱이 3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다 대수 1단원 공부해 왔잖아요. 지수법칙 같은 것들. 여러분 1번 문제 너무 많이 만났던 문제인데 풀었죠? 그래서 R의 4제곱이 3이 되는 거니까 R의 값을 공부하면은 R은 3의 4분의 1제곱이다.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사실 몰라요. 오케이? 몰라도 되게끔 문제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15제곱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 아직 일반항도 못 구했네? 그러면은 이거니까 R의 제곱을 구하면은 루트 3이요. 뿔마 루트 3이 될 것이고,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생각을 하면은 A는 루트 3분의 7이 되겠다. 해가지고 하여간에 중간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N이 어떻게 써지냐? 루트 3분의 7에 3의 4분의 1제곱에 n-1제곱 해가지고 15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복잡하게 뭔가 만들어지고 하긴 한단 말이에요. 너무 복잡하죠? 바로 바다 방법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몇 단계가 넘어간 거예요? 4단계가 넘어간 거죠. 3단계에서 7단계로. 그치? 곱하기 등비에서는 R의 4제곱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실제로는 곱하기 3이 된 거잖아요. R의 4제곱이 3이구나 라는 걸 조금 더 빨리 구할 수가 있고, 근데 R이 정확하게 몇인지 구하지 않더라도 얘는 7단계에서 15단계까지 R의 8제곱이 곱해질 것이고, 그러면은 실제로는 R의 4제곱이 3이 알고 있으니까 R의 8제곱은 9가 되어서 곱하기 9가 될 테니까 얘는 298, 189가 계산 결과라는 걸 조금 빠르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흐름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있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A2, B2, A4, B4가 서로 같았을 때 A1, B1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AN은 n-1, 3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BN은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니까 첫째 항 뭔지 모르니까 A 곱하기 R 대신에 2의 n-1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쵸? 성분화 시켜서 정말 정석대로 문제를 풀어보면은, 첫째 항 뭔지 모르니까 B라고 했었어야지. 2를 집어넣어서 2 빼기 1은 1 곱하기 3, A 플러스 3 이 수치와 B2 여기다가 2 집어넣어서 2B 계산 결과 같고, 그 다음에 A4와 B4가 같다.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은 A 더하기 9와 그 다음에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은 8B가 같다 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되잖아요. 됐죠? 이해되고 있죠, 여러분? 따라서 아래로서 위를 빼니까 6은 6B가 되어서 B의 값이 1이고 B가 1이야 얘가 2가 될 것이고, 이항하면은 A는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문제가 물어본 것은 A의 첫째 항과 B의 첫째 항을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답은 0이다 라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봅시다.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36이라고 했습니다.
A3가 마이너스 36이고 여덟 번째 항 A8이 1152였다고 했었을 때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4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성분화로도 풀어보고 바다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자, 성분화는 뭐냐? 세 번째 항이니까 AR의 제곱이 마이너스 36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덟 번째 항이니까 AR의 7제곱이 1152이다 라고 하면 될 것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R에서 2로 나누게 되면은 R의 5제곱이, 이거 나눠보니까 얼마가 되죠? 1152 나누기 36, 그러니까 2가 되어서 R의 5제곱이 마이너스 32가 되고, 홀수 제곱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5제곱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32이다. R의 값이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R의 제곱은 4가 되는데 4가 곱해져서 이게 됐다는 거니까,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9였다 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됐죠? 오케이? 따라서 AN을 구한다. AN은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3을 집어넣어서 저거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니까 맞는 거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A4를 구해라 는 마이너스 9 곱하기 4 집어넣으면 4 빼기 1은 3 해서 마이너스 8이 될 테니까 72가 정답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바다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뭐 그게 그거더라고요. 이렇게 어차피 이 난수셈은 해야 되는 거라서 곱하기 R의 4제곱으로 곱하기 마이너스 32가 되었어. R의 4제곱이 아니죠. R의 5제곱이죠. R의 5제곱으로 마이너스 32가 되었어. R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는 곱하기 R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어서 72가 된다. 조금 빠르게 구할 수 있지만 크게 빠르게 된 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두 가지 방법 다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모든 항이 양수행 등비수열 수열에 대해서 다음 식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성분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성분화로 풀어서 써보면은 A3는 AR의 제곱, A2는 AR 곱하기 A5는 AR의 4제곱의 계산 결과가 10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AR의 3제곱 플러스 AR의 6제곱을 했더니 걔는 9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잘 응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이거 약분이 되더라고요. A 하나씩만 약분이 되고 R 2개 약분하는 거니까 이게 AR의 3제곱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죠? 그러면은 AR의 세제곱은 10이야. 그럼 얘는 10으로 생각하고, AR의 세제곱이 10이야. 그럼 10에다가 R의 세제곱 남은 거잖아요. 10 곱하기 R의 세제곱을 했더니 걔가 90이구나 라고 만들 수가 있고, 10 나눠버리면은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9가 되는구나. 아, R의 값이 2가 됐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가 물어본 게 A9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바다 방법 조금 쓸게요. 자, A9를 구하라 그러면은 AR의 8제곱이 몇인지를 구하면 되는데, 얘가 이렇게 R의 5제곱이 곱해진 거니까 이렇게도 곱하기 R의 5제곱이 되겠다 생각하면 되겠죠. R이 2였으니까 32가 곱해져서 320, 따라서 2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찬영이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거 여기까지 안 된 사람 할만하죠? 어차피 단순 계산인 거 느껴지지? 거기 써져 있는 등비 응용이라는 것도 어차피 그 등비 점프를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A8이 있고 A15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R의 7제곱이 곱해져서 만들어진 거지 않을까?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면 됩니다. 어차피 등비수열이니까. 됐죠? 여기까지 질문. 자, 가로는 등비수열이라고 했어요. 지우야, 여기가 얼마가 될까요? 그러니까 얼마가 곱해져서 만들어져야 돼. 여기가 몇일까? 그치, 거기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얼마 곱해져서 만들어지려면 가운데 얼마가 돼야 될까요? 아니지.
여기가 총 4가 곱해져서 넘어온 거니까 2씩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10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세로는 등차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얼마 더해지고 얼마 더 더해져서 2번 더해져서 5이다. 4가 더해졌다. 한 번 2씩 더해져야 되는 거니까 3이고, 여기는 우리 그냥 등차 중앙 사용하면 됐죠. 사실은 등차 중앙 사용해가지고 6이다. 등차 중앙 사용해가지고 12다 라고 하면은 가로는 다 등비, 세로는 등차인 게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등비, 등차에 대한 숫자 자체를 이해해봤고, 이그젬플 두 번째, 얘들은 얘들끼리 등비 수열이고요, 얘들은 얘들끼리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아까 그 등비 점프를 좀 이용을 해가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등비를 뭐 알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알파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해져 가지고 16이 된 거잖아. 그치? 다시 한번, 여기 지들끼리 여기까지 등비인 거 아니에요. 이 1, 16까지가 등비이고 16, 432까지가 등비인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해져서 16이다. 한 번 곱해질 때마다 2가 되겠다. 아, 알파라는 공비가 2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곱해가지고 16이 되는 거란 말이야. 16에서 432가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베타라는 공비가 얼마인지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6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 곱해진다, 6번 곱해진다. 나눠서 베타의 6제곱이 몇인지부터 구해야 되겠죠? 오케이? 나눠보니까 얘가 30, 20이네요. 20, 42, 27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따라서 계속 곱해지는 베타라는 게 루트 3이구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문제가 물어본 게 지금 A1, A2, A3의 곱이랑 B1부터 B2, B4, B5의 곱이랑을 저렇게 정리를 하래요. 그러면은 여기는 2씩 곱해져 가지고 1에서부터 2씩 곱해져서 2, 4, 8 인거 알고 있으니까 분모는 2 곱하기 4 곱하기 8이 될 것이고, 됐죠? 분자는 16에서 루트 3만큼, 베타라는 루트 3만큼이 한 번, 두 번 곱해진 거, 네 번, 다섯 번 곱해진 거를 말을 하는 거니까 얘는 16 베타, 그 다음에 16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16 베타의 4제곱, 16 베타의 5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보면 2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는 거니까 2의 6제곱이 될 것이고, 분자는 16이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니까 2의 16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일단은 그 다음에 곱하기 베타는 하나, 두 개, 4개, 5개이니까 베타는 모두 12개가 있다. 근데 베타라는 게 루트 3이었으니까 얘는 3의 6제곱이 남아있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이 복잡한 계산 따라서 얘는 2의 10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이 되는 건데, 이거 만족하는 등비수를 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따라서 10과 6을 더해서 16이 정답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이 6이라고 했으니까 A2가 6이야. 다섯 번째 항이 162라고 했는데, 성분화를 해본다면은 얘는 AR로, 얘는 AR의 4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R에서 2를 나누면은 R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162에서 6으로 나눠보면은 얘는 27이다 라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R의 값이 몇이냐? R의 값은 3이다 라고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A의 값은 2였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A가 2이고 R이 3인데 문제가 처음으로 언제 4천보다 커지냐를 물어봤으니까 등비수열 AN은 A R의 n-1제곱이라는 일반항을 이용해서 얘는 2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되겠다. 근데 얘가 언제 4천보다 커지냐를 물어봤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2로 나누어서 3의 n-1제곱 2000보다 커지는 그때를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그러면은 뭘 집어넣어야 얘가 2000보다 커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로그를 씌워도 되긴 하는데 노가다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거예요. 3의 제곱은 9이고요 3의 6제곱은 얘를 세제곱 한 거니까 81 곱하기 9가 되어서 129가 될 텐데 아직 2000보다 크지 않아요. 3의 7제곱 하면은 여기서 3이 곱해져서 2187이 됐는데 커져버렸죠. 언제부터? 얘가 대충 3의 7제곱이 됐을 때부터 커진다. 그래서 n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8을 집어넣었을 때부터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O랑 320 사이에 5개의 수 x1, x2, x3, x4, x5를 넣어서 얘들끼리 전부 다 등비수를 이루려고 합니다. 자, J 이렇게 얼마 곱해진지 알아볼라. 모르죠. 근데 여기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몇 번 곱해진 거예요? 6번. R에 6제곱을 곱했는데 이렇게 되었다. 걔는 64이구나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됐죠? 따라서 R이 될 수 있는 게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 뿐인데 그렇게 A, A2, A3 블라블라를 다 더하라고 했습니다. R이 2라고 하면은 저기 있는 숫자 얘가 2배가 돼서 10 얘는 20 얘는 40 얘는 80 얘는 160이 되어서 얘를 다 더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200과 100과 10 310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등차 중앙이란 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단 말이에요.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이에요. 여기가 3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3 있다고 해봐요. 가운데 수는 뭐일까요?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은 가운데 수가 될 테니까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 중항이란 게 있으니까 등비 중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연속한 세수가 있어가지고 A, B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AC의 곱이 B의 제곱이랑 같다. 왜냐면은 세수가 연속적으로 등비 수열이니까 라는 게 등비 중항입니다. 하다 보면 여러분 슬슬 느껴지죠. 내가 왜 중학생도 이해가 가능하고 초등학생도 이런 것들 다 잘 풀 수 있다고 말을 하는지. 가운데 수를 기준으로 할게요. 얘를 B라고 생각을 하면은 등비수열이니까 뭐가 곱해진 거일 거 아니에요. 얘는 B, R이 될 것이고 B가 R이 곱해져서 B가 된 거니까 얘는 R분의 B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A랑 C랑 곱하게 되면은 걔가 B의 제곱이고 가운데 거 제곱하면 걔가 B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가운데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것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가 1, 여기가 4 되어 있어. 등비 수열에서 가운데 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좀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고 등비 합 비스무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1과 A2와 A3가 있어. 얘들을 다 곱해라 라고 하면은 얘들이 연속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운데에 세제곱이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얘는 A2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왜요? 라고 하면은 가운데 얘는 A, 얘는 AR, 얘는 AR의 제곱 다 곱하게 되면은 얘는 A의 세제곱, R의 세제곱이 되는 건데 얘는 AR의 세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등차, 중항, 응용한 거랑 마찬가지로 가운데 거 축 곱하기 몇 하면 되는데 얘는 곱하기 대신에 거듭제곱이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아래 것도 A3 곱하기 A8 A13 A18 A23을 간단히 하여라 라고 하면은 얘는 대칭적이기 때문에 5씩 커지는 중이잖아요. 그럼 가운데에 있는 A13의 5제곱이다 라고 조금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몇몇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그젠플. 서로 다른 A, B, C가 등비수열이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은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C의 X와 항상 같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로그 다 공부했었잖아요. 전 이런 식으로 다른 개념이랑 성능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많이 만들어서 줄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거는 로그에서 밑변환 공식을 이용했더니 로그 x의 a로 만들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뒤에 있었던 거는 로그 x의 c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럼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는 곱해도 되겠죠. 이의 계산 결과는 로그 x의 ac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a, b, c가 등비수열이라고 했고 그러면은 b의 제곱이 ac이다 라고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따라서 얘는 로그 x의 b의 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2도 떨어뜨려서 이 계산 결과가 로그 x의 b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당연하다 라고 느끼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죠? 그 다음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합니다. 이거 만족하는 K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삼각함수도 여러분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넣어놨어요. 여러분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예요? 고마워요. 2분의 1이 될 것이고, 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됐는데 2배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K를 물어보는 건데, 둘이 곱한 것과 얘의 제곱이랑 같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단순하게 마사가 곱해졌구나, 마사가 곱해져서 플러스 8이구나 라고 답을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사인, 코사인, 그리고 로그도 복습하면서 문제를 좀 만들어 보았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곱해가지고 27이다, 가운데가 3이다 라는 큰 힌트를 준 거죠 지금. 그치? 그러면은 그 전에를 차라리 이렇게 하지 않고, 가운데가 3이야, 그 전 번째는 R분의 3이야, 그 다음 번째는 3R이야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얘를 다 더해가지고 13이 나왔다. 그러면은 자, 2차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다 R 곱하면서 왼쪽으로 이항하고 정리,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은 3R의 제곱 빼면은 마10, 근데 R을 곱해서 마이너스 10R 플러스 3은 0이 될 텐데, 인수분해 해보니까 3R R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3,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면은 더해가지고 마10이 만들어진 게 맞습니다. 걔가 0이다. R이 3이거나 3분의 1이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세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R이 만약에 3이라고 하면은 얘는 9가 될 것이고, R이 3이라고 하면은 얘는 1이 될 것이고, 다 더해서 13. 따라서 2를 집어넣으면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2 빼기 3 플러스 A가 되는 거니까, 아, 얘 계산 결과는 A 빼기 1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X에다 2를 집어넣으면은 8 빼기 6, 그러니까 A 플러스 2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18 빼기 9니까 얘는 A 플러스 9가 되겠구나. 근데 얘들이 지들끼리 등비수열이라고, 아, 가운데의 제곱 A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게 이 두 수의 곱 A 마이너스 1과 A 플러스 9를 곱한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싹 다 전개해보면은 느껴지죠 여러분? A제곱 만들으시고 그러면 사라진다는 거. 나머지만 써보니까 4A 플러스 4는 8A 마이너스 9가 되어서 이항 해서 4A는 13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물어본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13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등차수열의 합 어떻게 썼죠? 자, 등차수열의 합 공식 써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복습하고 하다 보면은 등비합도 마찬가지로 된단 말이에요. 증명을 해주는 증명 과정이 등차 합보다는 조금 복잡한데, 이걸 해주는 이유가 우리 다음 하에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거고, 점화식이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그때는 이런 느낌을 이용해서 지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등차 합 공식 기억나는 사람, 복잡한 것부터 빠르게 말해주세요. 2분의 n, 그리고 중괄호 쓰고 플러스 큰 목소리로 n-1d 이렇게 썼었는데, 좀 더 쉬운 거 첫항 끝항을 이용하면은 2분의 n a 플러스 l 이렇게 썼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구했었죠? 첫항 끝항의 모든 항들을 뒤집어 가지고 차례로 다 더하고, 아, 걔가 몇 개 있겠다 라는 공통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었잖아요. 등비수열의 합은 조금 달라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한테 3, 6, 12, 24 점점점 해가지고 얘가 3 곱하기 2의 8제곱, 3 곱하기 2의 9제곱 있는 것까지 다 더해보세요 라고 문제에서 나왔다고 해봐요. 이거 어떻게 더할 거예요? 더하는 방법을 모르죠? 이거를 좌우로 더해가지고, 좌우로 자리를 바꿔가지고 차례로 더하려고 했는데 그게 공통이 되지도 않아. 그치? 이 둘이 더하면은 어마모션 숫자인데 이 둘이 더한 거랑 같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등비수열은 이 계속해서 곱해지는 그거를 이용해서 한 번 더 곱해주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얘들의 총합을 S라고 해볼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ES라는 걸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2가 곱해져서 6이 될 것이고, 2가 곱해져서 12가 될 것이고, 왜냐면 공비가 2인 거 알고 있었으니까 2가 곱해져서
24가 됐을 것이고 점점점 곱해져가지고 3 곱하기 2의 9제곱 만들어지고 곱해가지고 3 곱하기 2의 10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요. 됐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식을 아래에서 위를 뺍니다. 해서 ES에서 S를 빼면은 S가 됐을 것이고, 근데 아래에서 위를 뺐으니까 6, 12, 24 얘들은 다 사라지는데 0에서 3을 뺐으니까 얘는 마3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를 뺐으니까 얘는 사라지고, 얘는 빼지는 게 없으니까 플러스 3 곱하기 2의 10제곱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계산 결과는 정확하게 몇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계산 결과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러한 아이디어의 흐름으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겁니다. 성분화 시켜서 쓸 겁니다. 첫 번째 항을 A로 표현하고, 두 번째 항을 AR, 세 번째 항을 AR의 제곱, 네 번째 항을 AR의 세제곱, 블라블라블라 해서 n번째 항을 R의 n-2제곱 여기 쓰고 AR의 n-1제곱, 얘가 n번째 항이었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됐죠? 그리고 얘들의 총합이 뭔지 모르니까 걔들을 SN이다, n번째까지 합이다 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얘들의 총합을 구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공비가 R인가 알고 있으니까 모든 것에다가 R을 곱해줄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R, S, N을 만들 건데, R을 곱했더니 얘가 AR이 될 것이고, R을 곱했으니까 AR의 제곱이 됐고, R을 곱했으니 AR의 세제곱이 됐고, 곱해서 그러면 얘는 또 곱해져가지고 이렇게 곱해져서 AR의 n-1제곱이 됐고, 곱해서 AR의 n제곱이 되었다 라고 만들 수가 있겠지? 그쵸?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한다? 모두에게다 빼주고, 얘도 빼줄 건데, 사실 위에서 아래를 빼든 아래에서 위를 빼든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뻐 보이려고 아래에서 위를 뺀다는 상상을 조금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RSN에서 SN을 뺐으니까 RSN 빼기 SN은, 얘들은 R에서 E를 뺐으니까 다 사라지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A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R의 N제곱에서 여기 뺐으니까 얘는 플러스 A R의 N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SN이잖아요. 그치? 왼쪽을 SN으로 묶어보니까 얘는 R 빼기 1 SN은, 얘는 A로 묶으면서 자리수 바꿔보니까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하! SN을 구하고 싶어 R 빼기 1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SN이라는 것은 R-1분의 A R의 N제곱 빼기 1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 왼쪽 거 다시 한번 해보면은, 만약에 내가 SN을 바로 구하고 싶어, 등비합 공식을 알고 있어? 그러면은 SN이라는 것은, 여기서 공비는 2였기 때문에 2 빼기 1분의 첫 장에 3이었으니까 3, 그리고 얘가 모두 10개의 항이었으니까 2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 잘 묶어서 써보면은 얘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몇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는데, 만약에 R의 값이 1보다 작은 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1 빼기 R분의 A 1 빼기 R의 N제곱으로 바꿔서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니까 굳이 알려주진 않을 겁니다. 공식이라고 하기는 좀 너무 그렇지 않니? 그냥 마이너스 분모분자가 따로따로 곱한 건데, R이 만약에 1이면은 선생님 분모가 0이면은 성립하지 않는데요? 근데 사실 그거는 여기서부터도 약간 등비수열은 맞는데 등비수열 취급이 좀 아닌 듯한 거예요. 내가 등차수열에서도 말을 안 해줬는데, R이 만약에 1이라고 해봐요. 그럼 얘는 A를 N개 더한 거죠. 그치? 그럼 그때는 N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인지하면 되는데 외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외울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말해주는 거지, R이 1일 때는 N이며 R이 1이 아닐 때는 블라블라다, 사실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이런 거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참고용이에요. 알겠죠? 사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등차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등비로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얘가 다 A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공통된 차이가 0인 등차수를 2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너무 쉬우니까 또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것은 R이 1이 아니었을 때는 등비수열 공식은 일반적으로는 이걸 만들어서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성분화 시켜볼게요. 이거 성분화 시키면은 두 번째 항은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등비수열의 두 번째 항은 잘한다. AR로 표현할 수가 있고, 여섯 번째 항은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AR의 5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R에서 2를 나눠보니까 R의 4제곱 2, 16이구나. R의 값이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치? 그거를 내가 준비하지 않고 문제를 만든 것 같아서 R의 값이 2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자, R의 값이 2였어. 그러면은 첫째 항은 여기서 A 값이 3이다 라고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A8은 첫째 항에서부터 공비가 7번 곱해지는 거니까 3 곱하기 2의 7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S7을 생각하면은 등비수열 공식 연하게 한번 써볼게요. 얘는 R-1분의 A R의 n제곱 빼기 1이 되기 때문에 R의 값이 2이고 A 값이 3이다. 2 빼기 1분의 3 2의 7제곱 빼기 1 만들어져서 그냥 3 2의 7제곱 빼기 1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성분화 시켜보니까 얘가 AR의 세제곱이고 얘는 AR의 6제곱이 되어서 계산하면 얘는 R의 세제곱이 되겠다. 아하, R의 값이 2가 되겠구나 라고 만들 수가 있고, R이 2였어. 그럼 2 곱해서 만들어진 거야. A의 값이 3분의 1이구나 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A8을 구하라. 첫째 항부터 공비가 7번 곱해지면 되는 거니까 A8은 3분의 2의 7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S7을 구하고 싶어. R-1분의 2-1분의 첫째 항 3분의 1, 그 다음에 2의 7제곱 빼기 1 이거 계산하시면 된다. 됐습니까? A로 묶어보지 않고 R의 제곱으로 묶어보니까 R의 제곱 A 플러스 A R의 제곱은 180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A R의 제곱은 여기 있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니까 걔가 20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지? 그러면은 R의 제곱 곱하기 20을 했을 때 180이다. R의 제곱이 9이다. R의 값이 마3이다. 왜냐면 음수라고 문제에서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R이 마3이었어. 그러면은 얘는 9A, A, 10A가 20이다. A의 값이 2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첫째 항부터 5번째까지 한 가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S5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연하게 R-1분의 A R의 n제곱 빼기 1을 하면 되는데, R이 -3이고 A가 2였으니까 따라서 얘는 마3 -1분의 첫째 항 2, 그 다음에 -3의 5제곱 빼기 1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얘는 -4분의 2 -3의 5제곱을 하면은 얘는 243이어서 -243 빼기 1 -244 계산이 될 것이고, 마마 없애버리고 61의 2배니까 12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에서도 구조적인 이해를 해서 조금 편하게 푸는 게 있었잖아요. 등비 수열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A1, A2, A3의 합이 7이고 그 다음에 A1, A2 점점점 A6까지의 합이 63이다 라고 했었을 때 A1부터 A9까지의 합이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하면은 거기 아래 정석적인 방법이 있어요. 정석적인 방법으로 해보면요, 얘는 세 번째까지 합이니까 얘를 표현할 때 R-1분의 A R의 세제곱 빼기 1이 7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생각을 하면은 얘는 R-1분의 A, 자, 여섯 번째까지의 항이니까 R의 6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잖아. 인수분해 해보면은 얘는 R-1분의 A R의 세제곱 빼기 1 곱하기 R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봐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RL-1분의 A R의 세제곱 빼기 1이라는 게 7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 계산 결과가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아직 R이 몇인지 A가 몇인지 모르지만 얘 계산 결과가 7이다 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R의 세제곱 플러스 1만 생각하면 7이 나눠져서 국어가 되는구나. R의 세제곱이 8이 되는구나. 따라서 R의 값이 2이다 라고 만들 수 있게 됩니다. R이 2야. 2 빼기 1은 1이니까 무시. R의 세제곱은 8 빼기 1이니까 7 곱하기 뭔가를 했는데 7이 됐다. A의 값이 1이다가 만들어진 겁니다. 오케이, 됐죠? 따라서 이거를 이용해서 9번째까지 합을 구하라고 하면은 등비수열 합 공식을 이용해서 R-1분의 2 빼기 1분의 첫째 항 1 곱하기 9번째까지 합이었으니까 2의 9제곱 빼기 1로 만들면 됩니다. 따라서 1분의 2의 9제곱은 512였기 때문에 걔는 511이다 라고 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인데, A1부터 A3까지의 합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바다 방법으로 풀 거예요. 7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A1부터 6까지의 합이 6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4부터 6까지 합을 생각을 하면은 모두 더해서 63이 되면 되는 거니까 7을 빼서 얘는 7 빼서 56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A1부터 A9까지 합을 물어보긴 했는데 사이에 A7부터 A9까지를 좀 빼낸다라고 생각해봐요. 오케이? 자, 바다 방법. 지훈, 얘는 성분화 시켜보니까 A이고 얘는 A, R의 세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몇이 곱해진 거야? R의 세제곱이 곱해진 거죠. 3R이 아니라 이렇게는 뭐가 곱해진 거예요? R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뭐가 곱해진 거예요? 근데 걔들을 단자로 덩어리를 더한 거잖아요. 이거는 등차수열이랑 조금 다른 게 그때는 3R 더해져서 다 합치면은 9R이 더해진 건데 얘는 3R 곱해지고 걔들끼리 더한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이 모든 숫자도 똑같이 그냥 곱하기 3R이 된 거예요. R의 9제곱이 막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이해됐어요? 거기에 약간 차이가 있어. 근데 그게 사실은 곱하기 8이랑 같다는 거니까 R의 값이 2이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아래도 마찬가지로 해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곱하기 R의 세제곱, 얘도 곱하기 R의 세제곱, 얘도 곱하기 R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됐죠? 그러면은 여기도 R의 세제곱이 곱해져서 이 계산 결과 56에서 8이 곱해지니까 6, 8에 48, 448이 되고, 문제가 물어본 것은 A1부터 A9까지 전체를 더한 거니까 다 더했더니 이 둘이 여기가 63이니까 모두 더해서 511이다 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얘가 조금 더 깔끔하죠. 이 유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푸는 연습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등비수열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건데 지금 S4 빼기 S3이 2이고 S7 빼기 S5가 300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A6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다른 내용도 조금 사용을 할게요. 네 번째까지 합에서 세 번째까지 합을 빼면은 사실상 뭐예요? 얘는 그냥 성분화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다. 네 번째까지 합에서 세 번째까지 합을 뺐으니까 그냥 A4 하나 덜렁 있는 거죠. 걔가 2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까지 합에서 다섯 번째까지 합을 뺀 거니까 얘는 A6 더하기 A7이다. 걔가 300이구나 라고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얘를 성분화 시켜보니까 얘는 AR의 세제곱이 2이네. 얘를 성분화 시켜보니까 AR의 5제곱 더하기 AR의 6제곱이 300이네 라고 만들 수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자, AR의 세제곱이 2야. 그러면은 AR의 세제곱을 2라고만 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2 곱하기 R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R의 세제곱을 했더니 걔가 300이다.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됩니다. R의 제곱 더하기
R의 세제곱이 150이라고? 이거 중간 생략, 이거 원래는 이항하고 우리가 그 고1 때 공부했던 조리제법 가지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 생략, R의 값이 5가 된다는 것을 암산했습니다. 25, 125 더해서 150이 되니까 딱 맞죠? 아, R이 5였구나. R이 5였어? 그러면은 A의 값은 125분의 2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됐지? 문제가 물어본 게 A6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6은 A, R의 5제곱이 될 테고, 그러면 여기서 R의 5제곱 곱하게 되면은 2 곱하기 25가 되어서 50이 되겠다 라고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제2 이렇게 다 등비수열이니까 얼마가 곱해진 거예요? R의 10제곱이 곱해졌고, 얘도 R의 10제곱, 얘도 R의 10제곱, 모두 다 R의 10제곱이 곱해진 거잖아. 그치? 그럼 총 합해서 R의 100제곱이 곱해진 건가요? 아니죠. 그냥 닷셈이었으니까 R의 10제곱이 그냥 곱해진 거죠. 따라서 이렇게도 R의 10제곱이 곱해졌는데 실제로 곱해진 건 6이 되는 거니까 R의 10제곱은 6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첫 번째부터 30번째까지의 합을 물어본 건데, 그러면은 생각해보자. 21번째 항에서부터 30번째까지 항을 다 구하려고 하면은 얘도 R의 10제곱, 10제곱, 10제곱 곱해질 테고 실제로는 6이 곱해지는 거니까 180이 되는구나. 총 합을 생각하면은 210, 21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A도 구하고 기타 등등도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봅시다. 자, 모두에게 곱하기 R의 세제곱이 됐는데, 여기도 그러면은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R의 세제곱이 곱해질 텐데 실제로 얼마가 곱해졌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지? R의 세제곱이 곱하기 27이 되는 거니까 R의 값이 3이구나 라고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 항을 구해야 네 번째 항이 몇인지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성분화 시켜서 이거 A1은 A요, A2는 3A요, A3는 9A요, 걔를 더해서 28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다 더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27이었기 때문에 마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3까지 해서 다 더해서 28이다 계산해 보니까 7A가 되는군요. 그래서 A의 값은 4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지? 이거를 토대로 문제가 A4를 구하라고 했는데 네 번째 항은 A, R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4에다가 마3의 세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7 곱하기 4이다 마이너스 108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날 텐데 SN이라는 것은 n번째까지 합이잖아요. 그치? 근데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n번째 항만 구하고 싶다, SN-를 구해 가지고 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외워둬야 되는 거 뒤에서도 자주 나와요. 만약에 내가 AN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SN에서 SN-를 빼면 되는데 얘가 항상 성립되는 건 아니고 1을 집어넣으면 S0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N이 2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선생님 저는 A1을 구하고 싶은데요. A1은 그냥 S1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자, 어떤 수열이란 게 있어요. n번째까지 합이 되어 있는 SN이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해요. 이거 만족하는 일반항 AN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똑같이 해보시면 되겠죠. AN이라는 것은 SN 빼기 SN-1이기 때문에, 그래서 SN이라고 하는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에서 빼기 n에다가 n-1을 집어넣으면은 2에 3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뺄 건데 얘는 3의 n제곱이고 얘는 3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좀 안 맞잖아요. 3의 n제곱까지만 정리하기 위해서 얘는 6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라지는 거 알고 있으니까 무시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n제곱을 하면은 아하, AN이라는 게 4 곱하기 3의 n제곱이구나 라고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왜냐? n이 2,
이상에서만 가능합니다. 진짠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SN이 저렇게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S에 대해서 A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의 수를 구해보려고 해요. 오케이? 자, S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3의 2제곱이니까 2, 9, 18 빼기 1이니까 17이 될 것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2까지 구해보면은 2 곱하기 2 집어넣으면은 3의 세제곱이니까 2 곱하기 27 그러면은 54 빼기 1이어서 53이 될 것이고, 2 곱하기 81 그러면 162에 1을 뺀 거니까 161이 될 것이고, 4 집어넣으면 3의 5제곱은 243에 2배 하면은 486 485가 될 것이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어려우니까. 근데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12야. 벌써 틀렸죠? 오케이? 먼저 제시가 된 게 얘기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맞는 거고 얘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 보면은 4 곱하기 9니까 4, 9, 36인데, 자, S2, A2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빼가지고 만들면 되겠지. 실제로 53에서 17을 빼보니까 36이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4 곱하기 27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27, 108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 세 번째까지 합해서 두 번째까지 합을 빼면 되잖아요. 빼보니까 108은 맞아. 아, 그러네? 그럼 얘는 맞고 얘는 맞고 얘가 틀리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틀린 건 어디서 수정을 하냐? 17에서 가져와서, 아, 얘는 사실 첫째 항은 17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둘이 더해가지고 54는 되는 거 맞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N은 두 번째 이상부터는 4 곱하기 3의 n제곱이고 A1은 17이다 라고 만들면 된다. 근데 보니까 얘가 어떤 수열이에요? 첫째 항이 12이고 계속 30 곱해진 수열이 됐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보고 등비 수열이라고 하죠. 얘를 다시 편안하게 바꿨더니 AN을 만들어 봤더니 등비수열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 모양은 첫 번째부터 등비수열이 안 되는 거 알겠어. 근데 항상 그럴까를 고민해 보니까 항상 그러진 않더라고요. SN을 2에 n 플러스 1제곱 빼기 2라고 생각해 볼 거예요. 여기서 AN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찬영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AN을 구하지? SN, 그러니까 n번째까지 합에서 n-1번째까지 합을 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n번째까지 합은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2 빼기 n-1번째까지 합은 2의 n제곱 빼기 2로 만들어질 것이고.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얘들은 상수항은 사라지는 거 알겠고, 얘는 2의 1제곱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2의 n제곱이 되는 거니까, 두 개짜리에서 하나짜리를 뺀 거니까 2의 n제곱이 되겠다. 누가? AN이. 근데 얘가 첫 번째부터 돼, 안 돼? 안 되는 거 우리 알고 있었죠? 따라서 얘는 두 번째부터 가능하고, 그 다음에 A1은 어쩔 수 없이 S1에서 가져와야 되는구나.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2의 2제곱은 4 빼기 2니까 2가 되겠다 라고 하는데, 어라?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랑 같아져 버렸죠. 이 경우에서는 첫 번째부터 여기 뒤에 있는 걸 다 지워버리고 첫 번째부터 성립한다 라고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그게 왜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냐, 이거 다 해봐야 되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 교과서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오케이? 저번 등차수열에서도 말했지만 일반 교과서에서는 이런 공식을 알려주지 않는데, 하다가 보니까 내가 규칙을 찾아냈어요. SN이라는 게 만약에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오케이? 무조건 AN이라는 것은 A 그 다음에 R-1 곱하기 R의 N-1제곱 플러스 언제부터? 두 번째부터. 그리고 A1은 항상 여기다가 1 집어넣은 AR 플러스 B가 만들어지는데, 봐봐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다고 해봐. 그러면은 얘는 AR 빼기 A가 되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은 AR 플러스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랑 지워지고 이거 이항하면은 A 더하기 B가 되면은 0, 2 됐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 달려있는 A랑 여기 달려있는 B랑 더해서 0이잖아.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됩니다. A 더하기 B가 0이었을 때. 교과서에 없는 공식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달할 수 있게 알려줄 테니까 몇 번 하다가 보면 될 거예요. 자, 봐봐요.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얘가 다 n제곱으로 떨어졌을 때 말하는 거예요. 제시된 게 얘였죠? 그치? 근데 얘는 n제곱이 맞아, 아니야? 아니죠. n제곱으로 떨어뜨리고 보면은 얘는 6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1이 됩니다. 자, 여기 6과 마이너스 1 더해서 얼마예요? 5이죠? 여기 아니죠? 첫 번째부터 안 되고 두 번째부터 등비수열이 되는데, 그 등비수열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A 그대로 쓰고 6 곱하기, 얘가 R이었잖아요. R-1, 2 곱하기 R의 n-1제곱, 3의 n-1제곱이 두 번째부터 성립이 되는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는 안 되고. 오케이? 근데 뭐냐, 선생님 이게 조금 다르잖아요. 여기가 3이 안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그냥 그런 모양이 돼서 4 곱하기 3의 n제곱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 뿐입니다. 됐죠? 자, 이 한번 보면요, 얘는 n제곱으로 만들려고 했죠. 하나 떨어뜨리니까 2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2가 된 거잖아요. 여기 달려있는 거랑 여기 달려있는 거랑 더하면 0이죠. 얘는 첫 번째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 등비수열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자, 2 곱하기, 여기가 2니까, 여기 R이 2니까 R-1, 2-1 곱하기 2의 n-1제곱. 얘가 첫 번째부터 만들어지는 등비수열로 만들어진다. 근데 얘가 1이니까 무시, 2 곱하기 2의 n-1제곱은 2의 n제곱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좀 어색하니까 몇 가지를 더 만들어 볼 겁니다. 뒤에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은 지훈이 n제곱을 잘 떨어져 있고 얘랑 얘랑 더해서 0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얘는 첫 번째부터 등비수열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부터 등비수열인 식을 만들어 보면은 a, n은 A 그대로 쓰고 A, 그 다음에 R-1, 6, 그리고 R의 n-1제곱, 7의 n-1제곱 하고, 얘는 언제부터? 두 번째부터 이 식을 만들어지는 등비수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뭔가요? 얘는 A1은 여기다 그냥 1 집어넣은 56 더하기 6, 그러니까 62이다 라고 만들면 되는 겁니다. SN이라는 게 5의 n 플러스 3제곱 빼기 125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앞에 계수가 1이잖아요. 1 빼기 125는 0이 아니니까 얘도 첫 번째부터 안 되죠? 끄덕끄덕 하면 안 되죠? 얘는 n제곱으로 떨어뜨리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5의 n제곱 냅두고 5의 세제곱을 앞으로 떨어뜨리면은 125 곱하기 5의 n제곱 빼기 125로 해석을 한 다음에 얘랑 더했더니 몇이에요? 0이 되죠? 그럼 걔는 첫 번째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겁니다. 그 등비수열이 뭘로 만들어지냐? 얘가 A 그대로 쓰고 125 곱하기 R-1, 4, R의 n-1제곱, 5의 n-1제곱. 얘가 첫 번째부터 만들어지는 등비수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떨어져서 30 곱하기 5의 n제곱 더하기 30 되어 있잖아요. 30 같으니까 첫 번째부터 되죠? 안 되죠. 둘이 더해서 0이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얘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부터 되는 녀석이다. 그래서 AN을 구해라 라고 생각하면은 그대로 써서 30 R-1, 4 곱하기 R의 n-1제곱, 5의 n-1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등비수열로 두 번째부터 만들어지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첫 번째는 누구예요? 첫 번째는 그냥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150 더하기 30이니까 얘는 180이다 라고 만들면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부터 등비수열을 이려면은 K가 몇이 돼야 되냐? 이런 문제도 예전에 나온 적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가 8이니까 얘는 마팔이면 되겠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를 n제곱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애매한 숫자가 나오기도 해요.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이잖아요. 걔를 앞으로 떨어뜨려서 얘는 3분의 8, 3의 n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얘가 일반적인 등비수열이 되려면은 k가 몇이 돼야 돼요? 얘랑 얘랑 더해서 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얘가 k가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어야 합니다. 분수로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오케이? 따라서 이걸 이용해서 AN을 구하라. 그러면은 A 그대로 써서 3분의 8, 그 다음에 R-1, 3 빼기 1이니까 2, 그 다음에 3의 n-1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자, J, 얘는 첫 번째부터 3 빼기 3이니까 더해서 0 되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되죠? 안 돼요, 여러분.
앞에 개수가 1이라는 거, 그래 이것도 함정에 만들어 둘걸. 뭐뭐에 n제곱 해주고 그 개수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 3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따라서 얘는 첫 번째부터 안 되고 두 번째부터 등비수열인 녀석이 되는데 일반항을 만들어 보니까 an이라는 게 a 그대로 쓰고 3 빼기 1, 2 쓰고 3의 n-1제곱이 되겠다. 언제부터? 두 번째부터. 첫 번째 a1은 몇이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등비수열의 첫 번째가 0이면 절대 안 되죠. 하여간에 이런 AN이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1, A3, A5, A1은 0이요. A3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에다가 3의 2제곱이 되어서 9이 18이 될 것이고 5 집어넣으면 3의 4제곱 81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162가 되어서 얘들을 다 더해주세요. 182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등비수열인 AN이 있습니다. 얘가 등비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A3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막 A99분의 1을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항이 A분의 1이고 공비가 R분의 1인 어떤 수열을 해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원래 그게 문제의 의도인데 근데 더 복잡하게 나오기도 해. 근데 얘를 어떻게 풀면 잘 풀리냐면요. 자, 마음속으로 생각해 볼게요. 얘가 A고 얘가 AR이고 얘가 AR의 제곱이고 얘가 AR의 98제곱이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얘를 모두를 뭔가를 가져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뭘 가져가냐? 첫 번째 거랑 끝에 거를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얘를 A 제곱 R의 98제곱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자 반대로 생각해봐요. 분배를 했을 때 A1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분배했을 때 A분의 1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니까 얘는 A R의 98제곱이 여기 있으면 될 것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제곱 R의 98제곱을 분배해서 이 R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A R의 97제곱이 만들면 될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분배를 했더니 이게 만들어지면 되잖아요. 마지막에 플러스 A 1제곱만 담아있으면 되겠죠. 얘가 S99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거를 이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역수의 총합은 첫 항, 끝 항 모아가지고 역수 곱한 다음에 만들면 돼요.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거기 한번 보면은 지금 다른 거 생략하고 이것만 말을 할게요. 거기에 보면은 B1 더하기 B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BN 되어 있고 B1분의 1 더하기 B2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BN분의 1 얘를 대충 이거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분자라는 게 첫 해 끝에를 묶어 놓고 그러니까 B1, BN분의 1 해두고 나서 생각을 하면은 여기가 1 플러스 B1 정도 플러스 B2 정도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B 반대구나. 대충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얘가 B1, B2 블라블라 BN 여기가 BN BN-1 점점점 B1 이렇게 만들어져서 얘가 통째로 약분이 되는 그런 스킬로 만들어집니다. 단 엄청 노가다를 할 필요 없이 바로 한 큐에 풀 수 있는 판타지적 스킬을 좀 가져와 봤는데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돼요. 이거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아요. 공비가 R이었는데 공비가 1 플러스 R로 바뀐다 라는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무슨 소리냐? 만약에 이자율이라는 것을 이율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율이 만약에 5%다라고 해. 그러면은 1년 동안은 5%의 이자가 붙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맡겼으면은 그러면은 1년 동안 5%, 5만 원 붙어서 1년 뒤에는 105만 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100만 원 맡겼어. 그러면은 100만 원 맡겼고 거기다가 5% 0.05가 곱해지게 되면은 손해가 된 거죠. 얘가 붙어서 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율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1 플러스가 앞에 붙어 있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내가 만약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은 1 플러스 0.05씩 곱해지는데 걔가
계속 2년 뒤에는 여기서 또 5% 붙고 3년 뒤에는 거기서 또 5% 붙는 거니까 얘 N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일단 이 정도 기본 정보를 좀 알려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어딘가에 넣었을 때, 예금했을 때, 또는 특히나 돈을 빌렸을 때는 무조건 복리라는 개념으로 돈을 빌리게 돼요. 100만 원의 돈을 뭐 빌리든가 갚는다라고 해봐요. 그 다음에 단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복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새는 좀 바뀌긴 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이 돈을 맡겼어. 은행에 이자가 생겨. 그러면은 달리로 만들어지고, 근데 여러분이 돈을 빌렸어. 대출을 했어. 그러면은 이자가 복리로 붙어요. 이게 너무 차별적이기 때문에 지금 둘 다 바뀌긴 했는데, 약간 여기도 이자, 예금도 달리적인 게 있긴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성인 돼서 한번 알아보시는데, 달리는 문제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달리라는 게 뭐냐면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거예요. 만약에 10%의 이율이 있다. 그러면은 100만 원에 10%가 붙어서 110만 원이 될 것이고, 근데 여기서 100만 원에 또 10%가 이자가 붙어. 그러면은 120만 원이 되는 거고, 또 10%가 붙어 130만 원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복리는 내가 이자를 붓고 대를 다시 계산해서 거기서 10%가 붙는 거예요. 10%가 붙으면은 110만 원이 되는 건데, 여기에 10%는 11만 원이죠. 그래서 121만 원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10%는 12.1이니까 12.1이 더해져서 133.1만 원이 나의 총 금액이 된다 라고 하는 게 복리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이 돈을 맡겨놓으면 이렇게 이자가 붙고요, 돈을 빌리면 이렇게 이자가 붙는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수학의 세상에서는 이자가 언제 붙냐? 언제나 초에서 중을 지나 말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자는 항상 중에 받아요. 월, 중, 연, 중 이런 식으로. 선생님, 말에서 초에 넘어갈 때 돈을 받지는 않나요? 안 돼요.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중에 이자를 받는 거니까 중일 때 월, 중 한 15일 정도의 돈을 넣으면은 넣자마자 이자 받는 건가요? 그런 거 문제 나오지가 않아요. 헷갈리기 때문에 문제는 무조건 초에 돈을 넣거나 말에 돈을 넣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자가 붙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초에 돈을 넣었다가 중을 지나 말이 됐을 때 돈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자, 말에서 내가 만약에 1월달 말에 돈을 넣었어. 2월달 초가 됐어. 그러면은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죠. 2월달 중이 됐어. 이자가 붙어 안 붙어? 몰라요. 문제에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중까지만 하고 돈을 받겠다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말을 받아요. 자,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적금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적금이 뭐냐? 대충 100만 원을 모을 건데 그냥 10만 원 10번 모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자가 안 붙잖아요. 그래서 1년짜리 은행에다가 적금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10만 원이 아니라 9만 원 해서 한 90만 원만 모았지만 걔들이 이자가 붙어서 10만 원이 돼줄 수 있잖아. 그걸 의도하기 때문에 적금을 넣어두는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내가 100만 원짜리 사기 위해서 한 번에 100만 원이 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 정도 돈이 없어. 그래서 매달 얼마씩을 모아서 돈을 챙길 거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자, 초에 돈을 넣는다고 생각해봐요. A1에 돈을 넣었어. 그러면 얘가 중을 지나 말이 됐을 때 이자 한번 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자율이 얼마인지 몰라. R%라고 할 거예요. 이율이 R%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자율이 R%니까 R을 곱해서 얘를까 AR 이라고 쓰면 되겠죠? 안 된다고 했죠? 여러분, 이자율은 항상 1보다 작은 수, 좀 작은 수이기 때문에 그냥 곱하면은 확 작아지기 때문에 2를 베이스로 하고 거기다가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A 1 플러스 R이 돼요. 찬영, 돈이 초에서 중을 지나 말이 됐을 때 이자 받는다고 했죠? 걔가 다시 초가 됐을 때, 2월 초가 됐을 때 돈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얘는 그대로 A 1 플러스 R 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걔가 말이 됐을 때는 이자 한 번 더 받겠죠? 또 중을 지났으니까. 그때 모인 돈은 A 1 플러스 R의 2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3월달 중을 지나 다 말이 됐을 때 돈을 받는다. A 1 플러스 R의 3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얘가 N개월이 지났어. 그때 받을 수 있는 돈을 생각을 하면은, 그럼 얘는 A 1 플러스 R의 N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달이 돈을 넣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쵸? 두 번째 달에 또 돈이 생겨가지고 돈을 넣을 건데 초에 돈을 넣을 거예요. 초에 A라는 돈을 넣어서 중을 지나 말이 됐을 때 이자를 받으니까 얘는 A1 플러스 R의 1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다음 달이 됐을 때 이자를 또 받으니까 A1 플러스 R의 2제곱이 될 것이고, 슬슬 느껴지죠? 그러면은 얘가 N월 달 마지막 달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A1 플러스 R의 N-1제곱이 됩니다. 됐습니까? 3월달 초에 돈을 넣었어? 그러면은 A1을 돈을 넣었고 3월달 말에는 A1 플러스 R의 1제곱이 되는데, 얘때 마지막 달에 얻을 수 있는 돈은 A1 플러스 R의 N-2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쭉쭉쭉 하다가 나는 초에 돈을 넣기로 했으니까 이번 달 초까지 돈을 넣은 거예요. 근데 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초에서 중을 지나 말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을 받겠죠. 따라서 A 1 플러스 R의 1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죠? 근데 문제가 뭐냐? 얘들의 총합을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들을 다 더한 거를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등비합 공식을 이용해서 살 겁니다. 기억나니? 아까 공부했는데 R 마이너스 1분의 A R의 N제곱 빼기 1 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여기서 계속 곱해지는 공비는 뭐예요? 얘랑 그치? 얘들이 다 곱해지는 거니까 얘는 1 플러스 R이 공비가 되겠죠? 빼기 1분의, 그 다음에 첫 장이 뭐예요? 얘가 첫 장이죠? 그치? 걔가 착착착착 곱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첫 장이 A 1 플러스 R이 될 것이고, 중괄호 R의 N제곱 빼기 1인데 R이라는 게 1 플러스 R이 될 테니까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얘가 원리 합계 계산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분모 보니까 1 플러스 R 빼기 1이니까 쟤는 생략해도 되겠죠? 따라서 지워져서 R로만 표시하면 됩니다. 5%라고 했으니까 0.05 분의, 자 200만 원을 넣었어요. 만원 단위는 안 쓸 겁니다. 200 하고 1 플러스 R 1.05, 그 다음에 중괄호 하고, 자 10년째 말에 적립금의 합계를 물어봤는데 이자율이 5%였으니까 1.05에 몇 년째? 10년째 빼기 1, 얘를 계산하면은 내가 10년 동안 200만 원씩 넣어서 얼마가 됐나? 2000인가 2200인가 이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계산해 보는 건데 1.05의 10제곱을 알아볼라, 여러분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에서 줍니다. 무조건. 그래서 사실 이게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념이 복잡해 보일지언정 실제로 문제 몇 번씩 여기 커넥트에서 한 4문제, 8문제 풀다가 보면 편해집니다. 따라서 0.05분의 200 곱하기 1.05 곱하기 1.05의 10제곱이 1.6이기 때문에 1.6 빼기 2를 해서 0.6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저는 문제를 이런 걸 어떻게 푸냐면은 0.05분의 1.05 이런 게 항상 만들어질 거예요. 소수가 있으면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5분의 105가 될 테니까 약분해서 21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0 곱하기 0.6, 소수를 최대한 빨리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얘는 21 곱하기 200 곱하기 0.6은 계산해 보니까 120이 되더라. 120 곱하기 221을 하면 되겠죠. 계산해 보니까 얘는 2522 되더라고요. 말에 돈을 넣는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자, 내가 A1이란 돈을 초에 넣는 게 아니라 말에 넣었어. 말에서 초로 넘어가면서 돈을 이자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얘는 초가 됐을 때 여전히 A1이 되었다가 초에서 중을 지나 말이 되었을 때 그때 이자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A 1 플러스 R제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2월 달에 A 1 플러스 R의 1제곱이고 3월 달에는 A 1 플러스 R의 2제곱이 될 것이고, 점점점 해서 N달째에 돈을 구하면은 걔는 A 1 플러스 R의 N-1제곱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A1이란 돈을 초에 넣는 게 아니라 말에 넣을 거예요. 말에서 초를 가봤자 돈이 이자가 안 붙어. 근데 얘가 초에서 중을 지나 말이 됐을 때 돈을 붙으니까 A 1 플러스 R이라고, 자 2월달 말에 처음으로 이자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3월달 말에 A 1 플러스 R의
제곱이라고 그때 이제 과세를 받으니까 1월달일 때 안 곱해졌고 2월달일 때 한 번, 3월달일 때 두 번 곱해진 거니까 그러면 n월달일 때는 a 1 플러스 r에 n-1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면은 2월달 초에 돈을 넣는 건가? 아니에요. 말월달에 말에 돈을 넣을 거예요. 이거 그냥 처음부터 돈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를 수학에서 바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달은 초, 두 번째 달은 말, 이런 거 전혀 물어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꾸준히 말에 돈을 넣습니다. 20일만 돈 빨리 넣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아요. 하여간에 말에 돈을 넣어서 초가 됐을 때 돈을 이자 붙지 않고 초에서 중을 지나 말이 됐을 때 이자 한번 붙는 거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제곱 3월 달에 한 번 이자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a 1 플러스 r의 n-2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3월달 말에 A1을 넣었으면은 얘는 A 1 플러스 R에 n-3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점점점 되다가 얘가 마지막 달에 돈을 넣었어요. 초에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말에 돈을 넣었으니까 넣자마자 이자 안 받고 꺼내게 되겠죠. 얘가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얘들에 대한 원리합계를 구하고 싶어 등비 수열의 합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랑 조금 다른 게, 아까는 다시 한번 연하게 써보면은 아까는 r분의 a 1 플러스 r 중괄호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 이었는데 크게 다른 거 없어요. 첫 번째 항이 뭐가 된 거예요? a 1 플러스 r에서 a로 바뀐 것 뿐이죠. 그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 항의 개수가 바뀐 건 아니에요. 어차피 얘가 a부터 0제곱에서부터 n-1제곱까지 개수를 구하면 똑같이 n개가 되기 때문에 뒤에는 똑같고 얘만 바뀝니다. 이것의 합은 r분의 a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 해서 초랑 말의 차이는 마지막에 사실 이자를 한번 받냐 안 받냐 그거 하나뿐이에요. 오케이?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를 구입하고 이달 말부터 일정한 금액에 따라 지불해서 모두 완납을 했다. 그러면은 이율이 2%라고 월 이율이 2%라고 하면은 한 달에 얼마씩 내면 되냐라고 생각했어요. 제2 450만 원짜리를 할부를 했어. 그리고 얘를 적금 같은 거에다가 돈을 하나하나 넣을 거예요. A 그 다음에 이율이 2%라고 했으니까 1.02에 12제곱 빼기 1 중괄호 닫고, 그리고 분모에다가는 0.2를 0.02를 했는데 이 계산 결과가 450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쵸? 이거 만족하는 A의 값을 찾아보면 되는데, A 자 0.02분의 1.02에 12제곱 몰라요. 하지만 문제에서 말을 해줍니다. 얘가 1.3이래요 1.3 빼기 1이니까 0.03이 될 것이 1.3 빼기 1이니까 0.3이 될 것이고, 계산해보니까 15A가 되네요. 걔가 450이다. 아하, 매달 30만원씩만 돈을 내면은 450만원짜리를 12달만 돈 모아서 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 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450만원이 계속 비싸지는 거예요. 너 돈 빌렸지? 이거에 이자도 내야 돼? 이런 식으로. 따라서 1.02에 12제곱을 최종적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내가 한 번에 낼 수 있는 돈은 A만 원이야. 얘를 가지고 원리 합계를 할 거야. 그러면은 0.02에 여기에 중괄호 하고 1.02에 12제곱 빼기 1인데 1.02에 12제곱이 1.3인 거 알고 있으니까 1.3 빼기 1이어서 0.3이다. 우리 아까 했으니까 바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변은 15A다 라고 만들 수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450을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450 곱하기 1.3을 갚아야 돼요.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얘가 450 곱하기 1.3이 되겠습니다. 그 계산 결과가 15A였으면 좋겠다. 15 나눠버리니까 A의 값이 15 나누면은 30 곱하기 13이니까 39. 이거 정답 맞아요. 해서 39만원 12번을 갚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얘가 9m짜리 여기 높이가 9m였는데 한 번 삐용 하고 오르고 두 번째 삐용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첫 번째 높이를 A1, 두 번째 높이를 A2, 세 번째 높이를 A3라고 할 건데, 첫 번째 높이는 9m에 7분의 3일 테니까
이 높이는 9 곱하기 7분의 3이야. 두 번째 높이는 9 곱하기 7분의 3의 제곱이야. 점점점. 그러면은 11번째 높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럼 당연히 9 곱하기 7분의 3의 11제곱을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수법칙으로 만들어 보니까 7의 11제곱분의 3의 13제곱이다. 11분의 13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이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R이 10%를 늘린다고 했었으니까 0.1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따라서 10% 늘어난 거니까 1.1이다 라고 생각하고 등비합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세 번째고 3kg고, 두 번째는 3 곱하기 1.1이고, 세 번째는 3 곱하기 1.1의 제곱이고, 블라블라블라 하고 n번째까지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얘의 등비합을 생각하면은 R-1분의 1.1 빼기 1분의 첫째 항 3, 그 다음에 R의 n제곱 빼기 1, 1.1의 n제곱 빼기 1을 해가지고 얘 계산 결과가 570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로그 이용해서 구해야 돼? 너무 미쳤다. 이거 약간 조금 뭔가 할게요. 얘 계산하면 0.1이잖아요. 여기다가 곱하게 되면은 얘는 57이 되는데 3으로 나눠서 19가 되는 것까지 여러분들 암산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1 이항이 돼가지고 19에서 1 더해져서 20 다 이해되죠? 따라서 1.1의 n제곱이 언젠가 20 이상이 되는 n의 값을 구하려고 해요. 여기까지 칙 이해할 수 있겠니 여러분? 따라서 양변의 로그를 씌우면은 로그 1.1의 n제곱이 되는데 n 앞으로 떨어져서 n 로그 1.1 따단딴 로그 20이 될 텐데, 로그 20은 여기 뭐라 했지? 로그 2를 줬구나. 그러면은 로그 20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10이 되기 때문에 로그 2 더하기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로그 2는 0.3010이라고 했고, 로그 1.1은 0.414라고 했기 때문에 우와! n 0.0414 따단딴 0.3010에서 1이 더해져서 1.3010이 되고요. 얘를 나눠보면은 n의 범위가 나오겠죠.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소수점 4자리 나누어서 414분의 13,111 하면 되고, 얘가 몇인지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답을 보니까 3번인 거 보니까 얘가 아마 31. 얼마일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32부터 된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따라서 32가 그때 딱 총합이 570 이상이 된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넓이가 25, 한 변의 길이가 5였으니까 전체 넓이가 25인 거 알고 있죠? 거기에 4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25가 될 텐데, 얘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그 4분의 25라는 것의 4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16분의 25가 될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얘는 그 16분의 25라는 것의 4개 중에 하나니까 64분의 25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얘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5번째까지의 넓이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등비 합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공비가 4분의 1이라는 거 느껴지지? 그러면은 우리 원래 공식이 R-1분의 A R의 n제곱 빼기 1이었는데, 그러면 분모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번잡하잖아요. 따라서 얘가 아니라 1-R분의 A 1-R의 n제곱으로 써보려고 합니다. 됐죠? 따라서 1-4분의 1분의 첫째 항이 4분의 25이고, 그 다음에 1-4분의 1에 몇 번? 15번까지 한다고 했었으니까 계산 결과, 여러분 암산 좀 하세요. 얘가 4분의 3, 얘가 4분의 5, 이거 계산하면은 3분의 25가 되고요. 3분의 25.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산이 절대 안 되니까 1 빼기 4분의 1의 15제곱 이렇게 따로 쓰면 됩니다. 됐죠? 마무리 하겠습니다.